문화일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를 진행하게 된 문화일보 정치부 정충신 스님 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보훈부, 방사청 등을 20여 년간 출입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로서 발로 뛰며 국방, 방산, 보훈, 안보 관련 따끈따끈하고 흥미진진한 기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미국 이란 전쟁의 전환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소장은 현재 국방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후 문화일보 온라인에 김태준의 미 이란전 중계 기획 기사를 5회 이상 연재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 전망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상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바퀴가 엇갈리게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또 특이한 국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 신정체제인데 이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군조직인 동시에 정치 이념인 조직으로서 이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에는 또 어떤 조직이 있냐면 쿼드스라는 미국에서 이 부분을 쿼드스를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팔을 뻗쳐서 저항의 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자지구의 하마스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 그 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의 이 세력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협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에 갖고 있는 독특한 체제고 또 미국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약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우쭐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공격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은 마가파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왜 전쟁을 안 하기로 해놓고 전쟁을 하느냐. 특히 대테러 국장인 조 켄트 같은 분은 내가 정보를 가지고 보니까 이란은 핵 위협이 없더라. 미국을 침략할 의사가 없더라. 그런데 왜 했느냐. 난 그래서 트럼프와 의견이 맞지 않아 사임하겠다고 나왔어요. 마가파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 자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노킹스라 해가지고 트럼프가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뭐 제국의 황제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건다. 미국민을 희생시키고 미국 국민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자기 혼자만 배를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반대가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더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뭐냐면 11월 3일 날 지금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루즈벨트 다음으로 4선했습니다. 루즈벨트가 트럼프가 3선을 도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중간 선거를 아주 승리로 장식해야 자기의 새로운 야망, 역사의 새로운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반대 세력이 있고 여론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휴습상이 빨리 끝나면은 지금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인을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란의 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방해하는 일종의 방해꾼이 됩니다. 이 세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란 안에서 지금 트럼프가 접촉하는 라인은 강경파가 아니고 옹경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구조로 보면은 미국이 민간인을 희생을 시키고 모국한 학교에 있잖아 폭탄이 떨어져가 많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반정부 시민들도 반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면은 굴복한다,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온건파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맞물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협상이 안 되고 이 협상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것이 실제 한 방인지 아니면은 협상 카드로서 군사적 압박 카드로서 흔드는 군사력 직결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협상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압력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종합해 보면은 협상이 쉽게 진행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트럼프가 열흘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협상 조건을 15개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에서 토론을 하고 뭔가 신호를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또 하나는 현장에 한 방을 줄 수 있는 군사력이 완전히 직결하지 못해서 계속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군사력이 직결하고 그다음에 공격하려면 또 새로운 작전이라든가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 벌기 그다음에 협상하기 위해서 저쪽에도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열흘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줬다 생각합니다. 미군 강력 강습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군과 이란의 그 병력 호르무즈 해협 인근 병력 배치 상황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중부 사령부 예하에 5만 정도가 미군이 육해공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항모가 2개, 포드가 홍해에 있다가 지금 그 화재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나가 있는데 이제 추가로 부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해 쪽에 밑에 보면은 링컨함이 항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사령부 예하에 5만 명, 항모 2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이제 상륙 강습을 위해서 트리폴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00명이 도착했습니다. 트리폴리는 이제 상륙 강습을 하기 위한 해병 원정단을 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또 박스함이 트리폴리와 비슷한 강습 상륙함입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거의 이제 여기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모 2개, 2척, 강습함 2척,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본토에서 공수부대에 있는 공정 여단. 그래서 그쪽에 한 2,000명이 하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대 이 정도의 병력과 함정이 중동 지역에 집결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걸프전 때 그 한 60만 정도 이렇게 배치된 다음에 이 정도를 한 적이 없었죠. 걸프전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는 걸프전은 완전히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보복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모인 그런 그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